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얼마 전 한국인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카지노 강원랜드에 이어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강원랜드 이야기에서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깊게 다루지 못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왜 못 끊고 폐가망신까지 가는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도박에 빠져 폐가망신한 지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인데, 지인의 부모님은 강원랜드는 아니고 사설 도박에 빠지셨죠. 모아둔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건 당연했고, 옆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딸이 일해서 벌어온 돈을 생활비로 받아가 도박으로 다 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어차피 다 탕진할 거 주지 말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떡하냐는 말에 뭐라 할 수가 없었죠. 병 중에서 가장 슬픈 병이 치매라면 멀쩡한 사람이 가족을 가장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박 중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도박에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박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게임이나 현상 등을 통해 승부를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의 역사는 인류 문명이 시작함과 동시에 도박의 역사도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죠.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주사위를 이용해 점수를 하는 형식으로 도박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기원전 16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도 타우 세나트라는 도박 문화가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미 기원전 1000년경에 도박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죠. 고대 로마에서도 검투사 시합이나 동물 싸움에 큰 돈을 베팅하는 것은 이상할 것 없는 문화생활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런 쇼들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기 때문에 결투와 전차경주의 운영은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죠. 전차경주는 경기 때마다 엄청난 판돈이 오갔고,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과 결과에 이겨 돈을 받게 된 사람들의 패싸움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승부 조작도 있었죠. 로마의 전차경기가 열렸던 거대한 타원형 경기장인 키르쿠스 막시무스 유적에서 발굴된 사료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팅을 건 사람들이 상대 말에게 몰래 약물을 먹였다는 기록도 있고, 점쟁이를 동원해 저주를 내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저주는 실제로 해가 되지 않았을 테니 약물을 먹인 게 확실한 승부 조작이네요. 도박 문화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남미의 잉카 문명에서도 발견되었죠. 고대 한국에서도 바둑을 통해 도박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하면 떠오르는 카지노는 1638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일 리도트라는 이름의 카지노였죠. 일 리도트는 정부가 소유한 도박장의 개념이었습니다. 도박만큼 막대한 이익을 벌어주는 사업은 없었으니까요. 일 리도트가 엄청난 돈을 벌어다주는 것을 보고 카지노들은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죠. 카지노의 설립에는 민간에서 도박을 하면 안 좋은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 세금도 걷고 공정한, 아니 나름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사실 이건 효과가 딱히 없었습니다. 마작, 트럼프, 화투 같은 게임은 아직까지도 민간에서 도박으로 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게임과 도박의 경계도 살짝 애매합니다. 게임도 금전적인 이익을 걸지 않는다면 단순 게임일 뿐입니다. 반대로 금전이나 가치를 걸게 된다면 내일 비가 내릴지 화창할지 예측하는 것도 도박이 될 수 있죠. 과거에는 도박이 종교적인 이유로 비윤리적인 일이라 생각했을 뿐 사회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도박은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범죄 조직이 도박으로 활개치기 시작하면서 현대 국가들은 법적으로 인정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로또,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등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범죄 조직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큰 것도 있죠. 2004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다 이야기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많고 많은 도박의 폐해 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도박 중독이죠. 정신의학에서도 정식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죠. 도박 중독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최소한 자신이 중독된 상태이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들과는 다르게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 느끼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다수 도박 중독자들의 첫 시작은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라기보다는 호기심입니다. 특히 예기치 않게 갑자기 큰 돈을 따게 된다면 더욱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죠. 도박 중독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처음 도박을 시작했을 때 우연이었던 돈을 따게 되어 이때 황홀감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도파민이 분비하면서 느껴지는 황홀감을 이겨내고 현실로 돌아오면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돈을 따지 못하거나 심지어 잃더라도 도박 중독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그 순간을 위해 도박을 합니다. 도박에 집중하는 동안 현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 거기다가 우울이나 불안까지 잊을 수 있기에 현실 도피 수단으로 도박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을 따든 잃든, 그러니까 황홀감이든 현실 도피든 도박을 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죠.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적당하면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강박증, 조현병, 과대망상의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처음에는 자신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체적인 변화는 자신의 의지로 쉽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점차 도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버리죠. 거기다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모두 과다하게 분비되면 중독을 일으키는 신경물질들입니다. 자제할 수 있다는 자만감 부자들이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이유이죠. 2단계는 잃는 단계입니다. 주변 가족들과 인연도 끊고 계속해서 돈을 잃더라도 도박을 끊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물론 돈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3단계는 절박한 단계. 이 수준으로 가면 이제 도박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절망의 단계로, 여기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미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있어서 막대한 빚을 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려고 하죠. 3단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위험 도박 중독자를 대상으로 뇌 MRI를 촬영해보면 충동 조절과 선택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활성이 정상인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이죠. 즉 판단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에 빠졌다면 혹은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고위험 상태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과정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치료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주로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죠. 욕구 억제제로 사용되는 나이트렉손이나 아캄프로세이트 등의 약물도 사용합니다. 특히 나이트렉손 같은 경우 도박 자체의 욕구를 줄여주는데 좋은 효과를 보여 현재 많은 도박 중독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죠.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도박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면 이때 인지행동 치료에 들어가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바로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에게 끊으려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조절하라고 말해봤자 효과도 없고 오히려 비난이 환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켜 도박 행동에 집착하게 만들죠. 아직 도박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박 중독에 빠지기 전에 도박에 관심을 두려는 어떠한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의지의 문제가 아닌 뇌가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쾌락에 미쳐서 억제를 못해서 중독된다라고 하면 나는 조절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한 번쯤 해보게 되죠. 아예 도박 중독은 스스로 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약과 같이 말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한 유혹,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